김학성 교수님이 나를 따라 이렇게 왔으니까 후진표 한국의 최고의 헌법학자예요. 여러분이 할 공부 다 하고 미국에 와서 다 박사학위 받고 일생 동안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정강훈 옆에 붙었느냐. 문재인이 하도 개지를 떨고 헌법을 완전히 파괴하니까 보다 못해서 그래서 저를 도우려고 오셨다. 아멘. 박사님, 네.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재인이가 어떻게 개지를 떨고 있나요? 그것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아이, 나 정말 열받아 죽겠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목사님을 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도우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건 전제로 하고요. 우리 현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포악한지는 또 무대뽀고 무지하고 무식하게 국정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재외 동포들도 다 아실 테고 또 국내에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운 정도가 됐습니다. 어디 같은 거예요? 헌법 자체는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문제는 그 헌법을 해석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결과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헌법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헌법입니다. 그렇구나. 첫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 보장과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인데 현행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언론의 자유가 지금 현재 없지요. 사실상 종교의 자유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고 또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까지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미국 헌법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헌법이 명시적으로 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인데 말을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게 법인지? 예, 북한 헌법은 여러분 이제 주체 사상이란 말이 또는 주사파가 무슨 뜻인가면요. 여러분 아시죠?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그룹을 이제 주사파라고 하는데 북한 헌법 보면 주체 사상은 북한 헌법을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에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북한 정권이 그 헌법에 뭐라도 있냐면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한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뭡니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다른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북한 헌법적으로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는 그 주체 사상을 대한민국이 지지한다거나 찬성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 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은 우리 국민의 국가 권력이 뭐라고 명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야 되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문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이 종북 세력들은 남북 간의 민족 간의 통일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헌법은 그렇게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을 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일의 결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입각한 통일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따라서 민족끼리 어떤 종류의 정치 체제를 따라도 좋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남북한 통일을 하되 방법은 평화적으로 하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정치 체제로 통일할 것을 헌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이와 역행한다면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 제1조 1항이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영토는 그 저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한다. 네. 시잖아요. 네. 맞잖아요. 목사님 잘하세요. 아, 그래요. 나 좀 알아요, 나도.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 헌법을 지금 깨고 있는데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오전 시간인가요? 오후 시간에 강현재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부지 중에 부족해서 실수를 하기도 괜찮은데 고의적으로 파괴하려면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면 대통령이 헌법 위반되면 기본적으로 탄핵이죠. 하네. 탄핵이고 지금 문재인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적인 북을 이롭게 했다면 법정형에 사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괜히 무식하게 감상에 젖어서 사형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법정형 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 중에 물론 살인죄도 문제입니다만 요즘은 한 명 살인했다고 사형 선고 자체 안 합니다. 2명까지 살해해도 사형 선고 잘 안 합니다. 무기징역 뭐 25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적죄라고 국가를 반역하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면 거기 법정형이 사형이 명시돼 있고 실제로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한 행동들은요. 정말 모든 언론, 모든 권력, 모든 상황들이 문재인에게 이롭게 돌아가고 모든 게 은폐돼 있고 이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저는 그 사형이 정해져 있는 그 죄에 다 완벽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수사를 안 할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헌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지금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헌법 위반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실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을 저것들도 알기 때문에 아예 헌법까지 바꿔놓으려는 겁니다. 헌법 위반이 더 이상 되지 않게끔 헌법까지 바꾸려고 해왔는데 가장 강력하게 초반에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헌법 얘기를 먼저 선제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개정 결사 반대라고 많이 전파를 해놓으셔서 굉장히 저들에게는 이 섣불리 할 수 없는 꺼내기 힘든 그런 게 됐다고 봅니다.